네, 그럼 전문가와 이 문제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있습니다. 1시간여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왜 우리를 민감 국가 목록에 올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정부가 파악하기론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합니다. 이 보안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지킨다고 그러면 인원 보안이 되는 거고, 네. 문서를 지킨다고 그러면 이제 문서 보안이 되는 거고, 우리 KBS처럼 이렇게 시설을 지키는 것은 시설 보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보다 조금 요새는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를 지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를 지킨다든지 또는 네트워크를 지킨다든지 암호학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사실상 한국의 모든 과학 발전이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연구원들하고 굉장히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거나 한국의 연구원들이 그쪽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원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네. 직접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안을 잘 안 지켰다. 그것이 이제 아마 오늘 정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보안 문제만으로 이렇게 민감 국가에 지정되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도 이제 이거를 우리 과거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과거의 경험하고 시기를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한국의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하고 전혀 무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민감 국가란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센시티브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민감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 그리고 네. 이제 핵 확산과 관련된 거, 테러와 관련된 거, 그러면은 또 어떤 지역의 지역 불안정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특별히 이제 그런 나라를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민감 국가 리스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요. 네, 이 민감 국가 목록에는 북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동급이 됐다, 이런 웃지 못할 말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어떤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민감 국가에 포함됐습니까? 예,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이제 4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제일 이제 위에 단계가 테러 지원 국가고요. 그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국가가 위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국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국가군에는 주의 대상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마지막 제일 낮은 단계가 기타 지정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대만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이 포함이 된 거죠. 총 25개 국가가 이렇게 민감 국가로 분류되어 왔었는데 올해 1월 달에 한국이 추가됨으로써 26개 국가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째군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이게 이제 1980년대, 1990년대도 우리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1994년도 7월 달에 해제가 됐는데요. 네. 정확하게 1980년 매월 며칠부터 이제 시작은 모르지만 끝난 것은 1994년 7월이에요. 이제 그것을 보면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치 변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1979년도에 있었던 12.12 사건, 그리고 1980년도에 있었던 5.18 사건이 아마 핵심적인 변수가 됐을 거고요. 그 뒤로 이제 우리의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탈냉전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간에는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되고 남북한 또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겪다 보니까 한국을 네. 이제 이 민감 국가에서 해제시켜줬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이번에 지정된 게 발효되는 게 다음 달 15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 15일까지 철회를 못해서 실제로 발효가 된다면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협력도 해야 되고 연구 개발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일정 부분에 이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민간 국가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하나가 1월 8일 날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원자력 수출 협력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산업부와 한국의 외교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무부와 미국의 에너지부가 2+2가 이제 당사자가 돼가지고 MOU를 체결했단 말이죠. 이게 1월 8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16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체코 원전에 계속 우리 발목을 잡았었던 웨스팅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의 수력 원자력 발전소하고 소위 말하는 지적재산권, 지재권 분쟁 타결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지정된 것이 제일 낮은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기술 협력을 해 나가고 같이 수출 협력을 해 나가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이 결정이 이루어진 게 1월 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달 동안 우리 정부가 잘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됐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미국의 에너지뷰 산하에는 17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카운트 파트너 연구소로 전화를 한 거죠. 너 혹시 한국이 이렇게 민감 국가로 지정됐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의 외교부는 왜 몰랐을까 또는 산자부는 왜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고 보죠. 이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월 초면은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2, 3주 전이잖아요. 그렇죠. 곧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계엄정국과 탄핵정국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일 한국 정부에 알려주고 이것이 여론화되고 언론에 노출이 되면 이게 괜히 미국이 한국 정치에 관여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을 좀 피할 목적도 미국 스스로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국한테는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효되기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텐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목록에서 빠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산자부 장관이 이제 지금 가도록 돼 있죠.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갔다 온 지가 2, 3주도 안 됐는데 그때 갔을 때는 그 무역 대표부 그러니까 USTR 무역 대표만 만나고 왔거든요. 그럼 이번에 가가지고 이거 좀 해제해달라고 그 소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르게 이제 협력해야 될 분야들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알래스카 가스전 여기에 대한 이렇게 공동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원전 수출과 관련돼서 협력해서 원전 수출을 잘하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민간 국가에서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